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정부 서비스 가운데 39개가 복구됐습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예금, 소방청 신고 시스템 등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화재로 생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 탓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교회 예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말 동안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모두 마비됐습니다. 정부 서비스 647개가 멈춰버렸는데 지금까지 단 39개만 복구됐습니다. 정부24, 복지로, 정부 홈페이지까지. 오늘 더 큰 민원 대란이 걱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의 정부 서비스 중 어제 자정 기준 39개가 복구됐습니다. 복구된 서비스엔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그리고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과 행안부 전자문서 진본 확인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00개 넘는 시스템이 멈춰서면서 각종 민원 발급과 온라인 신청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정부 이사,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등이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전산망 장애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요일인 오늘 민원 대란도 우려됩니다. 우체국 금융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우편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질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2023년에도 전산망 장애를 겪었는데도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3년 전 정부는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더라도 3시간이면 복구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마비된 시스템은 사흘째 먹통입니다. 실시간 복구를 맡아야 했던 쌍둥이 센터는 예산이 없어서 13년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재난으로 소실돼도 실시간 백업으로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과 광주센터 간 실시간 백업이 이뤄지고 이중화를 위한 공주 백업센터도 건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광주센터의 동시 기능 마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전용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주센터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된 뒤 예산 문제 등으로 13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계약이 유찰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에야 건물 공사만 겨우 마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은 늦어졌고 사업 예산은 추가로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보고서엔 2023년 11월에 벌어진 행정전산망 장애 대책 수립 지연으로 논의가 늦어졌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 25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8월까지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올해 예산은 16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9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계획했지만 당시 국회에선 실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산망 이중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이중화 조치 의무 제외와 예산 부실 탓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실한 능력이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 기관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했고 법무부는 현장에서 발급하는 문서 9종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행정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자 각 기관들이 기한을 늘리거나 수수료를 일시 면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PC를 이용한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시스템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세 신고 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화재로 온라인 증명 발급이 멈추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문서 9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현장 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이 드는데 이번 조치로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화재로 각 행정부처마다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최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난주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대구에 이어 이번엔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서울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사법 파괴 행태를 알리겠다며 서울시청역으로 지지자들을 모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합니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과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과 합의 과정의 비공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입니다. 지기현의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지기현의 단란 주점 의혹까지 모두 다 조희대가 맡고 있으니 조희대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고 당장 출석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사법개혁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맞물려 추석 전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나갈 전망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뇌물죄 등 김건희 씨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은 출범 1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지만 구치소에서 버텼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의혹 중 상당수를 확인하려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의혹이 비롯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원대 이호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한다고 공식화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에게 따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서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근거부기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와 권성동 의원 조사를 마친 뒤 추석 연휴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여러 사건을 한 번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의 원작 만화가 등장한 지 올해로 40주년입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앞뒀는데 주인공은 나쁜 계집애 나엘입니다. 내 이름은 나엘이. 대한민국 청소년 단거리 국가대표. 내 앞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달리기로 전국을 제패한 나엘이 앞에 나타난 천재소녀 하니. 영화는 고등학생이 된 소녀들이 꿈을 향해 달리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1985년에 연재된 달려라 하니. 사실 나엘이가 주인공으로 기획이 됐는데요. 40년이 지나서야 나쁜 계집애가 주인공 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처음 영화를 생각해낸 건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송원영 PD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나엘이를 주인공으로 딱 내세웠을 때부터 얘는 한이랑 친구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주인공에서 악역이 돼버린 나엘이. 나엘이를 향한 미안함을 갖고 있던 원작자 이진주 작가에게도 아주 신선한 접근이었는데요. 선생님한테 쳐들어갔죠. 쳐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달려라 하니의 팬인데 나엘이를 주인공으로 선생님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나엘이에 대한 옛날에 그 미안함도 있었고 해서 되게 신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니, 나엘이 그리고 새 등장인물들까지 모두가 독하게 원하는 걸 향해 질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제목에 담긴 겁니다. 영화는 다음 달 7일 개봉합니다. 나쁘다는 말이 좀 힙하다는 말로 저희는 들리거든요.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조금 더 요즘스러운 뭐 그런 느낌이지만 보다 보면 내가 알던 한이가 저기 있네 라고 하실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 헬기 안에서 영부인과 다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비슷한 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조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마친 뒤 대통령 전용 헬기에 탄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모습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고개를 젓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프랑스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의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트럼프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Do you have any world leader to world leader marital advice? Make sure the door remains closed. 외신들은 입모양을 읽는 전문가와 함께 트럼프 부부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을 두고 감정적으로 대화한 거라고 봤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헤르미온으로 보냈던 배우 엠마 왓슨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원작자인 J.K. 롤링과의 불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Something felt right about it. I loved her. I loved it. I really did. 지난 24일 배우 엠마 왓슨은 JCAT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인터뷰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비롯한 자신의 연기 활동에서 느낀 점을 털어놓았는데 원작자인 J.K. 롤링과의 불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Never forgive you for your views or the fact that when she was asked what ruins the movies for her, she named yourself and some of your co-stars. And I can love her. I can know she loved me. I can be grateful to her. I can know the things that she said are true. And that can be this whole other thing. 5년 전에 J.K. 롤링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부정하는 입장을 연달아 냈고 다니엘 레드클리프, 해리포터죠. 엠마 왓슨 등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불화가 깊어졌는데요. 엠마 왓슨은 조앤 K. 롤링에 대한 감사와 또 다른 견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롤링은 엠마 왓슨을 패러디한 영상을 올렸을 뿐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또 총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예배 중인 교회에서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를 이끌던 찰리 커크 사망에 연이은 테러.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노린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I need manpower up here ASAP. I have people trapped in the building. 화염에 휩싸인 교회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긴급 무전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28일 일요일 오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볼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예배를 덮친 총기 테러 현장입니다. 소총을 난사한 40대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지만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테러범이 교회에 불을 지르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탄 테러에 대비해 폭발물 감식반도 출동했습니다. 지난 10일 보수 기독교 단체를 이끌던 찰리 커크의 총기 암살 이후 벌어진 기독교를 노린 테러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표적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폭력의 유행병은 종식돼야 한다며 범행의 배경을 사실상 좌파 진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당국은 범행 배경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We're going to do search warrants on the suspect's residence. We're going to find out if there was a motive. We're going to go through cell phone records. 계속되는 총기 테러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Like my hands are shaking. Like it's 10 minutes down the road from where I live, my home. That's insane. 기독교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추도식에서 살해범을 용서한다는 커크 배우자와는 달리 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프로야구 가을 야구 티켓이 이제 한 장 남은 가운데 롯데가 가을 야구 진출에 8년 연속 실패했습니다. 어제 두산에 7대2로 패한 롯데, 올 시즌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삼성은 키움을 꺾고 마지막 포스트 시즌 티켓까지 한 경기 승리만을 남겨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걸린 경기였지만 롯데는 무기력했습니다. 9위 두산을 상대로 투타 모두 완패했습니다. 롯데 선발 박세용이 사실점으로 흔들려 시즌 13패를 안았고 타선은 두산 선발 곽빈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시즌 막판 연패의 빌미였던 수비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롯데는 두산에 2대7로 졌고 8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즌 초반 선두권을 달리다 떨어져 아쉬움이 컸습니다. 롯데는 LG 한화와 상위권 다툼을 벌이며 7월 말까지 3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연패 늪에 빠져 중위권으로 추락했고 이달에는 5연패와 4연패를 당하면서 가을 야구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부석에선 삼성이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디아즈의 결승타와 김성윤의 7회 쐐기 홈런을 앞세워 4대2로 승리했습니다. 5회 중요한 순간 마운드에 올라 핵심 타자 송성문을 삼진으로 요리한 배찬승은 승리 주역이 됐습니다. 일단 가을 야구 공기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을 야구 잘 가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삼성은 앞으로 한 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은 다음 달 10월 5일 시작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 인천이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수원이 25도, 부산은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엔 아침 출근길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